이것도 봤을 때 1번 정답을 고른 비율이 37.6%인데 2번에 오답을 고른 비율이 35.9%야. 얘들아, 정답과 오답의 간극이 1.7%밖에 안 돼. 지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선택지 변별력 준다면서 제대로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선택지의 변별력을 어떻게 줄까? 얘들아, 선택지라는 게 대체 어떻게 구성돼 있어? 내가 선지 판단 왜 헷갈릴까? 헷갈릴 만한 요소를 넣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헷갈릴 만한 요소가 대체 뭔데? 그 요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선택지가 문제면 선택지를 후드려 패야지. 왜 지문을 후드려 패고 있냐 이거야. 자, 9평을 앞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너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많은 수험생들의 대다수의 고민은 두 개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선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늘 두 개에서 헷갈린다면서, 늘 선택지가 남는다면서, 그거 다른 거 고르면은 걔가 답이라면서. 그지? 선지 판단이 가장 헷갈리고요. 시간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얘들아 가장 큰 고민의 축이야. 그지? 근데 이 고민의 축은 아주 정확한 고민이 맞아. 얘들아, 여기서 너의 점수가 결정될 거거든. 선지를 뭘 고르냐에 따라 너의 점수가 나올 것이고요. 시간을 어떻게 안배하냐에 따라, 내가 시간을 얼마나 땡기냐에 따라 너의 점수가 결정될 거야.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맞아요. 얘들아, 그 얘기를 바로 들어가 보자. 우리에게 시간은 이제 되게 황금 같아. 이제 9평과 수능을 앞두고, 자, 선지 판단, 시간 부족, 이거 해결하셔야 돼. 그래야 너의 점수가 올해 최상의 점수로 빛날 거니까 가보자. 자, 얘들아, 선택지 점수 안 나온다. 선지를 못 고르겠다. 결국은 선택지 판단이 점수를 결정해버리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점수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얘들아, 고민을 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문제 해결까지 못 가면 이 고민은 수능 끝까지 간다. 얘를 빨리빨리 고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단기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선택지가 헷갈리는데, 명확하지 않은데 당연히 시간 부족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시간이 왜 부족할까? 얘들아, 시간의 문제야? 그게 아닌 건 잘 알지? 뭔가의 나의 사고의 문제예요. 걔를 고치는 게 시간을 땡기는 요소가 될 겁니다. 지금 핵심은 두 개야. 쌤, 선지 판단 헷갈립니다. 시간 부족? 아,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내용들은 누가 내려다보면서 으흐하하하하 막 이러고 있을까? 평가원. 얘들아, 이거는 선택지가 헷갈립니다. 그게 의도야. 요새 혹시 평가원이랑 좀 대화를 안 해본 거 아니야? 얘들아, 평가원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요? 자, 왜 우리는 평가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빠져 있어만 할까? 얘들아,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이제는. 자, 선지 판단 기준이 있어? 선지 분석해봤어? 아, 왜 안 하지? 얘들아, 선택지가 헷갈린다면서. 근데 왜 뭐 지문 독해해? 왜 줄거리 파악해? 뭐 다른 거 뭐 하고 있어? 선지 판단 못 한다면서. 선택지 헷갈린다면서. 여전히 공부를 내신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수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줘야 얘들아 뭐가 바뀌어? 점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 자, 이 시간 동안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 자, 9평이 지금 한 2주 정도, 2주 넘게 남았어요, 사실. 이걸 촬영하는 시기는 2주 좀 넘게 남았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난리 났더만. 요새 유튜브 보면 한 달 만에 5등급에서 1등급 받기, 6등급에서 1등급 받기, 이런 영상들 가득해. 한 달 만에도 가능한데? 한 달 만에도 가능하잖아. 이거 다 팩트잖아요. 얘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 2주? 2주 동안 우리는 뭘 못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바꿔야 될지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바로 들어가 보자. 일단 선택지가 헷갈리는 건 철저한 의도가 맞아요. 왜냐면 평가원이 이렇게 말했잖아. 변별력 어디서 확보한다고? 선택지에서 확보한다니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헷갈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 철저히 의도되고 계산된 거야. 그러니까 너만의 고민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모두의 고민입니다. 내가 대체 선택지를 어떻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니, 왜 이렇게 헷갈려? 이 말을 평가원은 철저히 지킨다. 자, 이사수능 때부터, 이사수능에서, 봐봐. 이거 굉장히 단순 문제거든? 이거보다 더 난도 높은 문제가 있었어, 이 당시에. 근데 얘는 단순 문제인데, 이것도 봤을 때 1번 정답을 고른 비율이 37.6%인데, 2번에 오답을 고른 비율이 35.9%야. 얘들아, 정답과 오답의 간극이 1.7%밖에 안 돼. 지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선택지 변별력 준다면서 제대로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선택지의 변별력을 어떻게 줄까? 얘들 선택지라는 게 대체 어떻게 구성돼 있어? 내가 선지 판단 왜 헷갈릴까? 헷갈릴 만한 요소를 넣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헷갈릴 만한 요소가 대체 뭔데? 그 요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선택지가 문제면 선택지를 후드려 패야지. 왜 지문을 후드려 패고 있냐 이거야. 줄거리 알면 문제 맞출 수 있나? 에이, 그럼 한번 이 문제 맞춰봐. 자, 얘들아, 요 세트는 골목 안 이사수능의 보기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왔고요. 6평에 미스터 방이란 세트거든. 요 세트는 쌤이 요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확인을 다 해봤어요. 현장에서도 확인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실제로도 오답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 자, 보기는 잠시 패스하고 바로 가보자. 선택지로 지문으로 바로 가보자. 요거는 자, 지문 내용 지금 몰라도 돼. 자, 일단 선택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것만 볼게요. B만 체크해도 선지 판단 가능합니다. 일단 B로 가보자. 땡땡 경찰서에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의 그날 밤. 이게 광복이지. 곧 광복절입니다. 8.15의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어요. 그는 누구야? 경제계 주임이지. 얘들 그럼 봐봐. 광복 직전에 2년 동안에 아주 호화롭게, 그것도 아주 임원으로 권력자로 살았다면 친일파 아니야. 그 집에 딱 쳐들어가서 쏟아져 나온 거야. 물건들이. 쌀, 비단, 아주 그냥 뭐 빨래비누, 양말, 정종, 아주 양주에다가 막 설탕이 한 무더기 가득 나온 거야. 자, 중요한 건 선지 판단이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선지 판단이야. 판단해보자.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따지세요. 따져보세요. 결국 선지가 점수를 결정하니까 습격 당시 현장이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얘들아, 이거 O일까 X일까? B는 요겁니다. 얘들아, O일까 X일까? 이 판단이 너의 수능의 점수를 결정할 거야. 자, 그럼 가볼까? 하나씩, 얘들아,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한 거 맞아? 요거는 판단이 전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학생들 판단 잘했어요. 왜냐면 특히나 이 나열이라는 건 어디에 그대로 써 있었냐면 보기의 내용이야. 보기에서 하나씩 나열할 거야. 나열에 집중해. 나열 무조건 낸다. 포커스를 줬어. 그러니까 나열에 집중하지. 나열 됐잖아. 하나도 어렵지 않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습격 당시 현장이 들뜬 분위기를 환기한다. 들뜬 분위기? 지금 봐봐. 군중이 습격했을 때 물건이 쏟아져 나온 걸 나열한 게 끝이지. 들뜬 분위기? 좀 애매한데? 일단 뒤로 가보자. 자,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군중의 놀람과 분노가 있습니까?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오케이. 여기서 아니네? 정답 X. 이게 뭐다? 최근의 선택지다. 얘들아, 선택지의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오답률이 50% 넘게 나온 거야, 이게. 얘들아, 이런 선택지를 판단할 때 미스터 방의 줄거리가 지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지. 미스터 방에 대해서 알면 뭐 할 거야? 선택지 판단에 지금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EBS를 공부할 때 줄거리 공부하고 있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거 정말 시간 낭비야. 최근의 현대소설 적어도 그렇게 절대 안 나와. 이거 이렇게 내기 때문에 선택지의 변별력이 제대로 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는 거야 지금. 킬러 문항 다 빠졌지? 킬러 빠지고 애들 연계 되게 자세히 내주잖아. EBS의 절반 정도를 지문을 연결해 주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 의문사라고 하지. 왜 의문사야? 핵심은 어디니까? 선지 판단이니까. 선지 판단이니까. 선지 판단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가 헷갈린다? 정확해. Exactly. 그렇게 냈다. 그게 의도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준비해야 돼. 그래서 쌤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선택지가 너무 헷갈린다는 학생들은 정말 많아. 근데 선택지를 분석하지 않아요. 이 선택지에서 방금의 사고의 오류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 얘들 그러면 점수가 안 바뀌어. 막판에 제일 중요한 건 너는 이미 공부 되게 많이 했어. 너가 그동안 공부해온 내용들은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문 독해하는 방법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요. 문학에서 인물과 사건 크게 파악하고 줄거리 파악하고 내용 읽어나가는 거 정리 잘 됐을 겁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은 선택지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지. 근데 최근의 선택지가 어때? 굉장히 의도적이고 아주 전략적이지. 걔를 공부하는 게 결국 우리 공부의 끝이 될 거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끝까지 선택지를 아주 집요하게 학습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동안의 노력들을 자 막판에 휘발시키지 말고 너의 그동안의 노력들을 꽉꽉 담아온 노력들 있잖아. 그 내용들을 끝까지 선택지를 판단하는 거에 끝까지 집요하게 연결해서 정답을 맞히는 것까지 가시면 반드시 올해 네가 원하는 점수 낼 수 있다. 우리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자. 그 쌤은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들과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의 좌절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고 싶지가 않거든 더 이상. 얘들아 결국 최근엔 선택지야. 선택지 판단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쌤이 선지 강화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뭐냐면요. 얘들아 선택지를 모르고는 지문 독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봐봐. 시간이 왜 부족할까? 얘들아 시간이 왜 부족하겠어? 수능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 수능이라는 건 문제가 있지. 지문이 있지. 선지가 있지. 언제 시간이 부족합니까? 두 가지에서 시간이 부족할 거야. 지문 독해가 잘 안 되면 시간이 부족해요. 지문 독해 왜 안 될까? 자,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연결이 안 돼서 지문 독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모르니까. 뭔 말하는지 모를 때 독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들은 이런 정보를 내가 보고 있구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잖아. 객관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독해야. 독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거 정리가 안 된다는 거야, 머릿속에.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왜 안 될까? 뭐가 중요 정보인지가 머리에 잡히지 않으니까. 얘들아 뭐가 중요 정보야? 뭐가 중요 정보야? 이거 지금 수능이야. 뭐가 중요 정보야?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얘가 물어보는 게 중요 정보예요. 맞잖아. 얘가 물어보는 게 중요 정보야. 그걸 그대로 알려주는 시그널이 선택지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선택지를 개무시하고 지문 독해 몰빵하지? 그러면 안 된다. 선지 강화라는 건 얘들아 선택지를 봐야 뭐가 보여? 지문 독해 방향이 보여요. 그래야 지문 독해 중요 정보가 보입니다. 그게 딱 매칭이 됐을 때 어때? 시간이 안 부족해. 그래서 얘들아 선지 강화는 자 우리의 강조하는 이 선택지 판단 능력을 강화하고 선택지에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음으로써 지문 독해를 강화해 나가는 게 선지 강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 분석을 통해 지문 독해와의 연동성을 강화하는 게 그게 선지 강화의 강조예요. 그래야 내가 나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한 애가 머리에 잡혀 있거든. 그래야 독해가 가능해. 그래야 그 독해를 기반으로 선지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일단 늘 세트야. 이 두 가지를 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부족한 거고 따로 가기 때문에 지문 독해할 때 기준이 핵심이 머리에 안 잡히는 거야. 그걸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 강화라는 이 명칭이 자 선택지에만 몰빵된다? 선택지가 뭔데? 지문에서 중요 정보가 선택지야. 이걸 정확하게 매칭하는 강조가 선지 강화 강조합니다. 그래서 쌤이 선지 강화에서 왜냐면 대다수는 지문 얘기만 하니까 선지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이 더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핵심에 대한 갈피를 잘 못 잡으니까 그걸 잡아주려고 쌤이 만든 강조가 선지 강화 강조하고요. 그래서 얘들아 선택지 판단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뭐가 중요한데? 뭘 물어보는데? 요구 조건을 정확히 아는 거야. 내 머릿속에 독서의 법지문이야. 나에게 이걸 요구해. 그게 없잖아? 그럼 지문 독해할 때 그걸 볼 수 있겠어? 사람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게 안 보여서 지문 독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와 지문은 뭡니까? 둘은 딱 원하는 요구 조건이 정확하게 일치해. 그걸 학습하는 강좌가 선지 강화고요. 그걸 통해 지문 독해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선지 강화야. 그래서 선지 강화는 쌤이 작년에 파이널을 오픈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머릿속에 많은 기출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지문이나 어떤 경험을 많이 못한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 경험 많이 했거든. 지문 많이 풀어봤거든. 문제 많이 풀었거든. 강의 많이 들었거든. 그게 문제야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정작 내가 해야 되는 건지를 시험장에서 구현을 못해. 한마디로 아는 게 많으면 뭐해? 쓸모가 없는데. 시험장에서는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내가 팍팍팍팍 바로바로 뭘 해야 될지가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 행동 강령을 잡자. 9평 때까지. 그걸 잡아주는 강조가 우리 선지 강화 강조입니다. 그래서 쌤이 요거는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너가 무슨 정보, 어떠한 평가원의 요구 조건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잡아줄게요. 이 강좌가 5일 만에 끝내는 강좌야. 왠지 알아? 평가원의 수능이라는 시험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이게 수능을 분석하는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매번 똑같거든. 매번 비슷하거든.
매번 물어보는 거 계속 물어보거든. 그래서 얘들아, 공부를 반복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 왜냐? 맨날 비슷하니까. 맨날 똑같으니까. 그 감각을 오래 하지 말고 올해 하자. 지금 라임 알아들었어? 오래 하지 말고 올해 하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들을 쌤이 강조해서 제대로 뭐 해줄 거니까, 잡아줄 거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은 이렇게 지문이 날아가는 게 아닐 거고요. 이 지문군을 관통하는 패턴을,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학습하는 게 선지 강화 강조입니다. 선택지가 헷갈려 뭘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못 봤으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걸 잡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강조가 선지 강화 강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의 자격은 대체 뭐냐? 일단 선택지의 자격은, 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강조예요. 이 선지의 자격은 선지 강화와 별에는 밤에 이게 채화서의 본래 목적으로 나온 건데 사실 얘는 되게 독립적인 강조입니다. 내가 쌤 저는요 지문 독해 잘 되는데요. 저 지문 독해 잘해요. 소설 잘 읽습니다. 근데 선택지 판단만 문제가 있어. 그걸 해결해 주는 강조야. 선택지 판단에 문제가 왜 생길까?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지를 봤잖아. 왜 나는 나열까지는 봤는데 왜 들뜬 분위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왜 군중의 논란과 분노가 난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그 사고를 교정하는 게 선지의 자격 강조입니다. 그래서 선지의 자격과 선지 강화가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질문을 사실 쌤이 가장 많이 받거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지 강화는 이 선택지의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문 독해 핵심들까지 잡아가는 행동 강령을 갖추는 게 선지 강화라면 선지의 자격은 오로지 선택지 자체만을 완벽 분석합니다. 선택지를 해체해서 나에게 대체 뭘 요구하니 너? 너 무슨 함정을 걷다 집어넣었어? 너 무슨 페이크를 하는 거야? 이걸 정리하는 게 선지의 자격 강조야. 따라서 자 사고의 과정을 잡아가는 겁니다. 얘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선택지 있잖아. 요거 되게 전형적인 선택지예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선택지의 스타일이 다 얘입니다. 다 얘입니다. 보기 스타일 다 얘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원이 나에게 보기에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지문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그리고 선지 판단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선택지가 지금 왜 어려운지를 모르잖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선택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지가 헷갈린다? 자, 철저하게 의도되어 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 의도를 알아야지. 그 의도를 알고 정확하게 그 의도를 내가 거기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잡고 해결하면 되는 거야. 늘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린다면서? 근데 왜 지문 독해를 공부해? 근데 왜 줄거리 EBS를 공부하고 있어? 선택지를 공부해야지. 일단 우리의 해결책은 정확하게 그 본질적인 해결 자체를 하자. 그걸 정확하게 아주 몰입해서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춘 강좌가 우리의 선지 강좌들이니까 일단 선지의 자격과 선지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평가원이 올해 나에게 반드시 요구할 것들. 자, 쌤이 강좌에서도 늘 강조합니다. 지금 선지의 자격이 한 절반 정도 완강이 됐거든? 5일 완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선지의 자격에서도 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 선택지를 결과로 보지 말아라. 일단 우리한테는 결과라는 게 지금 있어? 우리한테 결과가 어디 있어? 그걸 결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게 사후적인 사고야. 맨날 사후적인 거 싫다 이러잖아. 국어는 너무 사후적이야. 근데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지. 사후적이라는 건 결과로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쉬워. 결과적으로 얘는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를 배우면 뭐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시험장에서 해내셔야 돼요. 얘들아 수능 당일엔 내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가 결정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물어볼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와. 자, 그게 좀 애매하다면 쌤이 그 부분을 강의해서 정확하게 잡아줄 테니까 우리 9편까지 얘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자. 자, 혹은 수능까지 확실하게 잡자. 수능 때까지만 잡으면 돼요. 9평도 결국은 연습이니까. 수능 때 내가 나에게 이걸 요구하네.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나의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의외로 뭐야? 의외로 선택지야. 많은 학생들 이렇게 표현하지. 의문사. 이게 무슨 말이겠어? 나 지문 독해 잘했다 이거거든. 나 줄거리 다 안다 이거거든. 나 문학작품 해석 잘 됐다 이거거든. 근데 선지 판단 안 됐다 이거거든.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최근의 트렌드다. 완벽하게 의도된 트렌드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좀 분석하고 제대로 좀 본때를 보여주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선택지 변별력 줄 거야. 변별력 제대로 너희들 갖출 거야. 당당하잖아. 우리도 당당하게 준비하자고. 선택지 변별력 줘? 그럼 선택지가 뭔데? 걔를 아시면 돼요. 걔를 어떻게 판단하는데?
뭐 어떻게 어렵게 낼 건데? 아, 이렇게 함정 만들 거야? 오케이. 그 생각이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 우리 함께 하자. 그 부분을 선택지 제대로 알면 점수 나옵니다.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선택지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선택지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지금 시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시간이 문제는 아니지. 우리 다 알잖아. 80분이 문제가 아니야. 80분 동안 45문제 못 풀게 만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해요.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빨리빨리 매칭이 안 돼서 그렇고 빨리빨리 선지 판단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왜? 선택지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얘들아, 선택지 대단한 거 없다. 그러나 해야 될 걸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제대로 잡는 거. 그게 막판에 제일 중요한 실전 감각이야. 그걸 쫙 끌어올려서 수능 당일에 제대로 한번 점수 내보자. 한 달 만에 1등급?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해. 많아. 되게 많아. 그게 너가 되면 돼. 자, 그래서 항상 시간에 쫓긴다는 얘기는 일단 시간에 쫓긴다. 방금 쌤이 설명한 거야, 사실은. 지문 독해할 때 중요 정보가 팍팍 안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보는지 객관화가 안 되니까. 일단 이 말이 좀 어려운가? 한마디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가 머리에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 그게 선택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쌤의 강조할 모든 커리들은 다 목적성이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 지점은 뭐냐면 지문과 선지와 문제를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문을 가지고 선택지를 마치 결과처럼 취급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선택지는 결과가 아니거든. 일단 우리의 목표는 얘입니다. 자, 우리에게 오로지 결과일 때는 언제뿐이겠어? 물론 선택지 결과야. 언제? 수능 당일에만. 그땐 결과야. 그때는 내가 지문 독해하고 작품 해석하고 빨리빨리 고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훈련의 과정에선 훈련의 과정도 얘를 결과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수능시험 당일에 얘를 결과처럼 취급합니까? 그래서 얘들아, 연습할 땐 선택지는 결과가 아니라 뭐다? 얘는 조건이다. 조건. 그리고 이제 그 별에는 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이제 독서와 문학의 패턴을 잡는 강좌가 별에는 밤 강좌야. 가장 기출의 중핵을 다루는 강좌가 별에는 밤 강좌인데 별을 해듯이 섬세하게 다룬다 이거예요. 근데 자, 별에는 밤은 이런 친구들이 들으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자, 강의 들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많은 기출들을 정말 깊이 있게 다뤘을 거야. 그러나 결국은 내가 스스로 해내야 될 때 뭘 해야 될지 아직도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별에는 밤 독서입니다. 그래서 너의 독해 방법론을 제대로 아주 명시적으로 잡아줄게. 그걸 제대로 잡잖아? 보이는 게 달라져. 왜? 선택지에 답이 보일 거야. 지금까지는 선택지랑 무관하게 공부했으면 답이 안 보이지, 당연히. 근데 우리의 모든 강좌의 패턴들은 다 선택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해하는 이유가 뭐야? 선택지가 물어보니까.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니까. 그걸 남기시는 겁니다. 그게 별에는 밤 독서고요. 일단 별에는 밤 문학은, 자, 쌤이 이 얘기를 좀 할게. 별에는 밤 문학에서는 자, 쌤이 이렇게 부제를 붙여놨어요. 1등급 선지 개념. 실제로 굉장히 만족을 한 학생들의 후기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으나 이제 학생들 중에 이렇게 반응한 학생들도 있었어. 너무 선지 개념 깊이 있게 가는 거 아닌가? 아, 이거 교과서적 개념 아닌가? 좀 너무 내신식 아닌가? 진짜 수능을 모르는 얘기야, 그거는. 자, 쌤도 물론 이해합니다.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요. 왜? 그게 최근의 선택지의 특징이야. 왜 선지 판단 안 될까? 아는 개념을 모르는 개념처럼 써놔서 안 되는 거야. 낯설게 써놨어요. 그래서 판단이 안 돼. 그 개념이 안 잡혀있다? 무조건 못 맞춰. 그게 최근에 다 정답률 50%대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지의 자격에서도 그걸 쌤은 강조해. 그래서 선지 개념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다. 왜? 선지 판단 잘하려고야. 얘들아, 이 선지 개념이 뭡니까? 이게 곧 실전성이에요. 이 개념들이 너무 깊이 있게 느껴져? 그러시면 안 될 거야, 이제는. 이 개념 자체가 그대로 선지화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안 돼. 왜? 퉁치니까. 왜? 머릿속에 희미하니까, 그 개념이. 그러면 어때? 판단 안 돼. 그래서 의문사란 말해. 근데 그게 왜 의문사야? 이유가 다 있지. 의문이 어디서 세상에.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얘들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걔를 정리하는 거. 그게 우리 목표야. 의문사는 사실은 없는 말이야. 의문사는 다만 내가 모를 뿐이다.
이 선택지가 나에게 어떠한 사고를 요구했나 나는 모를 뿐이다. 이 선택지의 표현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것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 3년, 4년의 선지를 계속 보잖아. 올해도 이렇게 나온다. 올해도 이 선택지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서 출제할 겁니다. 그걸 판단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게 점수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을 끝까지 잡자라고 쌤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야. 구평전에 잡으면 베스트고요. 수능전에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한 번은 수능이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별에는 밤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은 후기는 뭐 그냥 좀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주로 점수 향상에 대한 얘기들이 대다수인 게 이제 별에는 밤, 선지 강화 이런 강좌들이야. 얘들 문학이 어렵다? 요거는 쌤이 금방 잡아줄 수 있어. 얘들 문학이 어려운 것은 자, 갈래별로 마찬가지. 어떤 것들을 출제하는지 독해 방법이 잡히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그 독해 방식도 어때요? 반복된다니까? 얘들 수능은 반복의 시험이야, 정말. 왜냐면 수능이 적용의 시험이잖아요. 수능 적용력 아니야? 얘들 수능은 성취도를 확인한 시험인가? 성취도는 내신이야. 적용력이라는 건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내일 나와야 돼. 내일 모레 나와야 되는데 생김새가 좀 바뀌어. 텍스트가 달라지거든. 근데 텍스트가 달라져도 내 머릿속의 사고는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선택지가 요구하는 조건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잡혀있지 않아서 문학이 어려운 거니까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갈래별로 10일 만에 끝내기로 문학 강화로 빠르게 끝내시면 됩니다. 요거는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어. 쌤의 강좌가 다 컴팩트한 이유들은 알고 있나? 쌤의 강좌가 컴팩트한 이유? 하나의 텍스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수능은 하나의 텍스트로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적용의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수능은 이걸 관통하는 뭘 배워? 기준을 배우는 거야. 이 기준 10일이면 충분해. 그거 학습하는 게 우리의 문학 강화이기 때문에 문학 강화, 독서 강화는 이제 9평 직후에 나옵니다. 독서 강화도 법경제, 과학기술 어려워하는 학생들. 몰빵해서 내가 부족한 것만 빨리빨리 골라가라. 찍먹이라고 하지? 빨리빨리 골라가라. 왜냐면 다 할 필요 뭐가 있어. 볼륨 너무 많잖아. 사탐 안 해? 과탐 안 해? 수학 안 해? 할 거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선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만 빨리 집중 공략해라. 이 커리가 10일 만에 끝내기 커리들이니까 여기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서 방법론을 잡아가면 보이는 게 확실히 달라져. 그 보이는 게 그날 바로바로 달라져야지만 진짜 수능식인 거야. 그걸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후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EBS는 그런 의미에서 자,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 EBS 분량에 대한 압박감이 충분히 있을 거야. 특히 우리 반수하는 학생들은 내가 EBS를 시작을 할까 말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거든. 하자니 막 100강이야. 하자니 작품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떡하지? 한다고 딱히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최근에 핵심은 선택지 판단이니까. 아는 작품 나온다고 자동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그걸 잘 알고 있잖아. 알고 있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쌤의 EBS 강좌는 철저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식의 패턴들을 그대로 다루는 강좌입니다. EBS의 작품들은 거들 뿐이야. 그러나 거들어야 돼요, 올해는. 왜냐? 여기서 51% 출제될 거니까. 어차피 공부할 거면 기출식의 사고를 여기에 적용하는 게 베스트야. 이 중에 뭔가가 나올 거잖아요. 얘네들 안 보는 건 너무나 좀 마음이 좀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심적 안정을 위해서도 EBS 작품들은 보는 게 좋고요. 작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선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를 수능식으로 학습하는 거, 이게 중요해. 그래서 쌤의 EBS는 10강밖에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작품 다 다뤄요. 다 다루지만 싹 다 묶어서 다룰 거야. 다 묶어서 얘네들은 왜냐면 같은 애들이니까. 같은 애들이야. 해석의 방향이 똑같아. 똑같아요. 소설이잖아. 똑같아. 현대소설 1인칭이잖아. 똑같아. 그걸 오히려 묶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1인칭을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나가 나온 소설, 이게 최고의 가장 고난도의 소설들이야. 나가 등장한다. 3인칭의 초점화가 등장한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걸 EBS 작품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들을 학습하는 강좌가 듄스트라다무스 강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바로 수능식으로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EBS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쌤의 모든 강좌들은 그러한 흐름과 패턴과 선지 판단, 이 요소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좌를 듣더라도 너가 그동안 어떤 다른 강의를 들었어도 너의 사고와는 부딪힐 일이 결코 없다. 왜? 수능식이라면 부딪힐 일이 없다. 오히려 너의 머릿속에 있는 잡혀있지 않은 산발적인 사고들을 다 잡아줄 거야.
아주 일관되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실전적으로 잡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파이널 때, 그래서 실제로 그 9편 끝나고 쌤 해설 강의 듣고 유입이 제일 많이 되거든, 쌤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쌤이 듣기로 파이널 때 보통은 학생들 파이널 때 혼자 많이 해요. 이제 마지막 내가 혼자 준비하자. 근데 쌤은 좀 달랐어. 쌤은 유일하게 파이널 때 더 매출이 올라가는 강사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실전적이라는 생각을 그때 하는 거야. 아,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실전이야. 맞아. 막판은 선지 판단이야. 이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꼈기 때문에 쌤은 유일하게 다른 분들과는 그래프를 좀 다르게 가는 강사, 그게 또 쌤이기 때문에 파이널은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땐 너의 그동안 머릿속에 이 사고들을 제대로 잡아줄 테니까 그게 수능 때 바로바로 적용되게끔 쌤이 선택지 판단 방식들, 사고의 과정들, 함정 원리들 다 잡아갈 테니까 우리 막판에 점수 내보자. 그래서 이제 9평 대비 자, 고민별로 쌤이 단기 커리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지 판단, 여기에서 너의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선택지 판단 집요하게 가자. 올해 아직 9평 모르지만 올해 수능 모르지만요. 그 경향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똑같을 거니까 올해도 선지 판단 제대로 한번 힘을 줘서 그동안 나의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얘 때문이다. 얘를 잡으면 어때? 점수가 바뀌어. 그거 한번 경험하자. 그걸로 우리 한번 최상의 나의 커리어 하이를 한번 찍어보는 것이 너의 영광이고 그게 나의 영광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 좀 잘 해보도록 하자. 자, 따라서 이제 현재 쌤의 강좌에 이러한 특징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막판에 너의 가장 큰 고민일 선택지 판단에 헷갈리는 요소들 맨날 둘 중 하나 헷갈려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제대로 판단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좀 해보자. 그 요소들 쌤이 강좌에서 제대로 잡아줄 테니까 자, 우리 9평 대비 수능 대비 제대로 좀 마무리해서 올해 황금돼지인 만큼 빛나는 11월을 맞이해보도록 하자. 쌤과는 강좌에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